이번 시간부터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운영체제 구조나 그리고 큰 그림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프로세스 그리고 스케줄링, 이 두 가지 단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프로세스는 우선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이라는 건 일전에 가볍게 다뤘다시피 배치 처리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멀티태스킹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는 방법, CPU에 배치하는 방법을 스케줄링 방법이라고 이해하신 후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장에서는 배치 처리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멀티태스킹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치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배치 처리 시스템은 이렇게 시간축이 이쪽으로 가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 1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2가 있는 사항을 보시면,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등록을 시켜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실행이 끝나면 바로 다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자료 구조의 큐 방식과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혹시 대부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가볍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데이터 구조 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큐를 배웠었는데요. 큐는 이렇게 데이터가 큐라고 하는 자료 구조 안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가 큐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상태의 큐에서 데이터를 하나 추출을 하면 어떤 데이터가 가장 먼저 추출이 될까요?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1이죠. 1이라는 데이터가 먼저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요 1이라는 데이터가 추출이 됨과 동시에 없어져서 이렇게 4와 3과 2가 남아있게 됩니다. 자, 1이 먼저 추출된 이유는 뭔가요? 자,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큐에, 이렇게 생긴 큐에 맨 처음 들어온 녀석이 1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first in, 첫 번째, 가장 먼저 들어온 애가 first out, 가장 먼저 데이터가 추출이 된다. 이 방식을 이제 자료 구조에서 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요 배치 처리 시스템도 한번 보시면 약간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맥락상, 큰 맥락상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1과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2를 등록을 시키면 이걸 먼저 등록시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등록을 시켰죠. 그러면 이거 먼저 애플리케이션 1 먼저 실행하고 다 실행이 되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2가 실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first in, first out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Q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그 자료 구조는 Q를 써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들이 운영체제에는 같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치 처리 시스템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배치 처리 시스템과 시분할 시스템 그리고 멀티 프로그래밍이 맞겠네요. 레밍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왜 배치 처리 시스템이 더 이상 안 쓰이고 시분할 시스템이나 멀티 프로그래밍이 나오게 되었을까? 좀 현실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배치 처리 시스템은 여러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일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아이코, 어떤 프로그램은 실행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하는데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한다 라는 단점이 있죠. 그죠? 전에 요 예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2가 12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1이 12시간이 걸리고 애플리케이션 2가 30분이 걸린다고 쳤을 때 애플리케이션 1을 먼저 등록해서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2를 실행을 시키면 애플리케이션 2 입장에서는 30분만 걸리면 될 것을 1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런 단점이 있었죠. 물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긴 되겠죠. 애플리케이션 2를 먼저 실행을 시키면 얘는 30분만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1을 실행시키면 얘는 똑같이 12시간 걸려서 애플리케이션 1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12시간 30분이 걸린 셈이지만 아무래도 12시간과 12시간 30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2도 30분 안에 끝나서 좋고요. 이렇게 그 아름다운 케이스를 항상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실행 시간을 알 수도 없으니까. 각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으니까요, 사실은. 당연히 요거보다는 이 방식이 조금 더 낫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간을 예측해서,
이렇게 순서를 잘 조합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2, 애플리케이션 1 이외에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같이 실행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은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 프로그램이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실제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mp3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 작성을 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배치 처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mp3 음악도 mp3라는 mp3 음악 파일을 CPU에 넣어서 음악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mp3 프로그램이 있었죠. 애플리케이션 1. 그 다음에 이 문서 작성이라는 것도 워드 프로세서 같은 MS 오피스, MS 워드, 한글 프로그램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배치 처리 시스템. 하나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이 끝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요것은 전에 얘기를 드렸을 때 컴퓨터 응답 시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2라는 프로그램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해당 그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이 애플리케이션 1이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키보드가 이 시점에 눌려졌다고 손 치더라도 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2가 다시 실행되는 실제 실행되는 시점은 여기죠. 여기이기 때문에 이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실제 해당 키보드와 관련된 동작을 하기까지 요 응답 시간가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키를 눌렀는데 1시간 있다가 키가 반응한다, 이러면 뭐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니즈, 그죠? 사실 이거는 동시성, 그 다음에 이건 다중 사용자, 그쵸? 이런 동시에 여러 응용 프로그램 실행, 그 다음에 이건 다중 사용자 지원, 그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멀티 프로그래밍 시분할 시스템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시분할 시스템을 가볍게 설명을 드릴 때 멀티 프로그래밍은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시분할 시스템, 멀티태스킹, 멀티 프로그래밍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 또 혼용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랬던 거고, 또 멀티 프로그래밍은 살짝 또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서 참고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도 자주 써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멀티 프로그래밍도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분할 시스템이 나왔다. 그러면 시분할 시스템은 뭐냐? 다중 사용자 지원을 위해 컴퓨터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이전에 조금 간단하게 컨셉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이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과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1, 애플리케이션 1,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2, 애플리케이션 3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처음 등록된 순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 그런데 이런 배치 시스템을 이렇게 시간 단위로 굉장히 쪼개서 애플리케이션 1 실행하고 조금 있다가 애플리케이션 2 실행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3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애플리케이션 1 실행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2 실행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면,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2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키보드를 누르면 해당 키보드 키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심지어 애플리케이션 1이 시작하고 있는 여기보다는 여기 낫겠네요. 요 정도쯤에 애플리케이션 2 이 키보드가 눌려졌다 할지라도 이 애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는 요 정도 시간만 걸리면 그러면 동작을 하게 되는 셈이죠. 자, 요 기간이 응답 시간인 거죠. 그죠? 응답 시간. 그쵸? 그래서 이 응답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려면 시간을 굉장히 잘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조금씩 그 응용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실행을 하면 컴퓨터 응답 시간이 짧아지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멀티태스킹. 자, 멀티태스킹은 조금 다른 목적이 있긴 했었죠. 멀티태스킹은 단일 CPU에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하는 것처럼이 중요하죠, 사실은. 아무리 이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CPU에 어떤 시점에 실행하는 코드는 한 줄일 테니까, 하나의 명령일 테니까. 그렇죠. 물론 CPU에 요즘과 같이 CPU의 코어가 여러 개인, 계산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CPU에서의 처리는 또 다른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단일 CPU, 코어, 계산기가 하나인 CPU에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어떻게 하면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가능한 것이 사람이 인지하는데, 그리고 또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사람이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드린 대로
음악을 들으며 문서 작성을 한다. 자, mp3 음악을 듣는다는 것도 응용 프로그램이고, 요 문서 작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일 텐데요. 이렇게 시분할 시스템과 같은 방식을 취해서 여기는 mp3 프로그램을 돌려서 음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재생할 분량, 이 정도를 재생을 시키고 재생을 할 분량을 미리 음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서 작성을 하고 문서 작성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다시 여기 mp3 프로그램으로 다시 변환한 다음에 여기서는 또 요만큼 정도 음악을 미리 생성해 놓고 바꿔 놓고 파일로부터, 그 다음에 또 문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여기 또 mp3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요만큼 음악을 미리 재생해 놓는다든지, 이러면 조금 깔끔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mp3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음악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여기 문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다시 mp3 프로그램을 여기서 실행시키면 여기서는 또 다른 그 나머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있는 음악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음악을 재생을 쭉 시키면 요 사이사이에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mp3는 쭉 연결돼서 음악이 끊기지 않고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저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요 기간이 사실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0.01초,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 정도 만약에 짧다고 한다면 문서를 0.001초 동안 키보드가 반응 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키보드로 K라는 글자를 쳤는데 그 문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 K라는 글자가 0.01초 정도 안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인지하기에 프로그램이 끊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끊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할 만큼, 인지를 못할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마치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고 아니면 맥 OS를 쓰고 계실 텐데 당연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쓰고 계시죠? 그죠? 그 각각의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 멀티태스킹 기법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바꿔가면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멀티태스킹 예를 한번, 실제 멀티태스킹이 구현된 리눅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실행을 좀 미리 리눅스 운영체제 내부에 코드를 넣어서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요. 100mC를 1000mC를 1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초가 1000밀리초이니까 1밀리초는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사실. 그렇죠. 10밀리초도 뭐 인간이 뭐 감지하기도 좀 어려운 순간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거의 10에서 20밀리초 단위로도 실행 응용 프로그램이 바뀌더라. 이렇게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니까 당연히 사용자에게는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자, 요것도 하나의 그림인데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가 이렇게 조금씩 띄엄띄엄 실행을 하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바꿔가면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요게 멀티태스킹이라고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술은 시분할 시스템의 기본 기술과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멀티태스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런 단어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멀티 프로세싱.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많은 용어들은 사실 그냥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시분할 시스템, 멀티태스킹 시스템 정도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처음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 각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한 번은 훑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멀티태스킹과 멀티 프로세싱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멀티태스킹은 단일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멀티 프로세싱은 여러 CPU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멀티태스킹은 CPU가 하나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시간을 잘게 쪼개서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이 멀티태스킹인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싱은 여러 CPU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은 여러 CPU에 한 가지의 이 잡을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CPU를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응용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 안에 실행을 시킬 수 있을까를 구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프로그램 CPU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걸 병렬로 실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렬로 실행해서 실행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멀티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 기술이
그러면 이 기술이 이 실제 요런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런 기술이 무엇이냐? 요거는 이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 운영체제 과목의 기본 내용에는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배운 내용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요. 일단 배치 처리 시스템. 약간 좀 컴퓨터 구조나 자료 구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린 셈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배치 처리 시스템, 그다음에 시분할 시스템. 그러니까 배치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들. 너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중간에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실행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또는 나는 mp3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 작성하고 싶어요. 또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나온 것들이 시분할 시스템. 그래서 요거는 다중 사용자 지원, 응답 시간 최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멀티태스킹, 동시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멀티프로세싱, 멀티태스킹은 하나의 CPU,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은 여러 CPU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병렬로 실행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